자, 1-3단원 극갈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일단 자, 등장인물의 역할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인물의 이걸 통해서 성격과 그 다음에 특징 이걸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인물들 사이에 어떠한 갈등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지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제를 도출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작품 시나리오는 아니고 지금 극갈래인데 자, 연극 대본이란 말이시고 자, 이걸 통해서 결국 극갈래의 특징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작품으로 바로 들어가면 자, 파수꾼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창작 배경을 먼저 좀 아셔야 되는데 이건 1970년대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의 상황이에요. 자, 군사 독재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결국 국가가 결국 강제 군사력으로서 억압을 하고 했던 이런 시기란 말이야 지금. 자,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정당화하려고 했고, 자, 그걸 모르는 이제 국민들은 우매한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그 체제에 그냥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 이걸 먼저 좀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자, 성격을 먼저 보시면 자, 우화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우리가 예전에 그 배웠던 양치기 소년 이야기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창작이 된 이런 작품이고, 그래서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직접적이 아니라 돌려서 그 상황적인 그 상황 내지는 그 세태를 비판하는 작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제 갑니다. 진실을 향한 열망과 그 다음에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적인 비극 이 상황을 지금 비판하는 작품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일일은 지금 일이대 같은 건 없는데 없는 어떤 호구적인 대상을 지금 여기서 설정을 해놓고 국민들한테 여기서는 마을 사람들한테 결국 공포감을 심어준단 말이야. 자, 이것을 이제 파수꾼 다가 결국 진실을 알아버렸죠. 이것을 지금 알리려고 했지만 그것을 이제 마루리고 독재 권력자인 해설자는 이걸 촌장은 이걸 맡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무비판적인 권력 추정에 의해 잘못된 권력이 강화되는 자, 사회 구조를 지금 비판하는 작품이었고요. 자, 상징적인 소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 정리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우화적 기법을 사용했다고 했어요. 자, 나오는 사람들을 보시면 자, 해설자는 여기서 지금 촌장의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운반인의 역할도 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이때 이 해설자 또는 촌장으로 봐야 되겠는데 자, 촌장은 바로 군사 독재 내지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자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수꾼 가와 파수꾼 나가 나와 있는데 평생 동안 이 막루에 올라가서 자, 있지도 않은 지금 1위대를 감시했던 바로 절대 권력의 하수인들입니다. 자, 파수꾼단은 결국 진실 알아버린 지식인이 됐지만 자, 그렇지만 결국 나중에 이 촌장에게 결국 굴복을 해버리고 말죠. 자, 그럼 나약한 지식인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들어갑니다. 자, 새로 파수꾼이 된 소년 다가 막루가 세워진 황야로 오게 되고요. 자, 파수꾼 가가 막루 위에서 이리 때다 이렇게 외치면 자, 파수꾼 나가 밑에서 북을 두드립니다. 자, 마을 사람들은 파수꾼의 북소리를 듣고는 자, 허둥대다가 지붕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자, 우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요. 어느 날 다는 바로 처음부터 이리 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국 사실, 진실을 알아버리죠. 자, 그 사실을 적은 편지를 막루로 보급품을 날라준 운반인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이것은 다시 이제 촌장에게 그 편지가 전해집니다. 자, 이 작품에선 아까 연극의 대본이 희곡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 있는 운반인과 그 다음에 촌장을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두 역할을 다 같이 합니다. 자, 이것도 어떤 공간적인 제약의 어떤 한계점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편지를 전하기 전에 내용을 읽어본 운반인은 그 마을 사람들한테 결국 퍼뜨려버리고 말이죠. 자, 해설자 지금 등장했던 퇴장을 하는 장면인데 자, 해설자는 바로 마을의 이 촌장 역할도 하고요. 자, 운반인의 역할을 1인 3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수꾼 나가 같이 들어오네요. 자, 이때 아침 식사했니? 다에게 물어봤고 먹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지금 파수꾼 다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어 지금. 자, 물 먹어야지 기운이 날 거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아랫부분 자, 여기서 파수꾼 다가 파수꾼 나에게 자, 1위는 정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 넌 이리가 무서워서 병이 난 거구나. 겁쟁이. 자, 양철북을 두드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가공의 대상이 바로 이리떼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공포심과 그다음에 불안감을 조장하는 그 수단이 되는 게 바로 그다. 이 양철북이 됩니다. 자, 그걸 힘껏 두드리면 이리떼가 덜 무서워진다고 얘기합니다. 자, 파수꾼나는 결국 계속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여기 이리떼가 있다고 믿고, 자, 파수꾼 다는 아침 새벽에 막루에 올라가서, 자, 이리떼는 없고 구름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진실을 알아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파수꾼 나에게 지금 질문했지만 파수꾼 나는 계속 이리떼가 있다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양철북을 쳐요. 그래, 치는 법을 가르쳐주마 그랬더니 자기 파수꾼 다는 이것이 다 소용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간 거야? 자, 막루에 올라갔대요. 자, 막루는 여기에서 감시와 그 다음에 통제의 수단이 됩니다. 자, 올라갔더니 그 높은 곳에서 저는 황야의 전부를 바라봤대. 자, 그런데 이리떼는 없고 거기에 흰 구름만 있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자, 바로 이게 진실이 되겠죠? 자, 이때 실체는 결국 없었고 바로 구름이 바로 실체였단 말이야. 그걸 향해 막루의 파수꾼은 이리떼다 외쳤고요. 세 번이나요. 저는 막루에서 그걸 보고 제 눈으로 봤대. 이리떼라고는 없다는 거. 바로 이 거짓을 알아버렸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얘야, 난 네 마음을 안다. 넌 막루 위에 올라가고 싶었겠지. 자, 이리가 무서웠고 더구나 어린 너에게 이 쓸쓸한 곳이 맞질 않아. 그래서 넌 헛소리를 하는 거야. 자, 이걸 헛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는 파수꾼 나는 독재의 권력 지배, 논리를 합리화하는 바로 천장의 하수인을 볼 수 있네요. 저는 정말 막루에 올라갔어요. 자, 넌 아직까지 제정신이 아니구나. 계속 행설수설하네.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낮은 곳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리떼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자꾸 우기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자, 평생 동안 나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뭘 했는데, 자, 지금 막내에 올라 이리떼가 있는지를 지켜봤는데, 넌 여기 겨우 사흘밖에 되지 않았다. 자, 그렇다면 너가 지금 뭘 한다고 지금 그러니?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이것은 파수꾼 달을 나무라는 파수꾼 나는 어떠한 성격을 가졌냐 물어봤는데 이 잘못된 믿음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인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있지도 않은 것을 자, 지금 누구? 이 독재 권력자의 말만 믿고는 그게 있다고 정말 믿고 있으니까. 자, 파수꾼 가가 자, 이리떼라고 다시 외칩니다. 자, 지금 이 인물도 마찬가지죠. 실제 없는 지금 이리떼가 있다고 믿고 이리떼가 나타났다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네요. 자, 바로 천장의 그것도 절대적 하수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수꾼 나는 확신 있게 다시 양철북을 또 두드려서 마을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주게 되고요. 자, 그리고 자, 담요를 벗어가지고 지금 개어 놓고 난 다음에 자, 그러고서 자, 지금 누구에게 자, 파수꾼 다는 상당히 지금 몹시 안타까운 표정을 짓습니다. 왜? 이리떼가 없다는 것을 파수꾼 다는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가와 나는 그 계속 있다고 믿으니까. 자, 오른쪽에 갑니다. 자, 파수꾼 다는 파수꾼 나를 바라보며 왜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을까 이건데 자, 이리떼의 존재가 거짓임을 알게 됐지만 여전히 거짓을 진실로 믿고 있는 파수꾼 나와 같은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죠. 자, 본문 다시 갑니다. 자, 북소리가 중지가 되고 이리떼는 물러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리고 파수꾼 다는 정말 이리떼가 있다고 믿나요? 이렇게 물어봤고요. 바로 이걸 통해서 불합리한 현실의 문제를 제기하는 바로 이 파수꾼 다는 비판적 지식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보렴, 방금도 이리떼가 오지 않았니?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왜 양철북을 치겠니? 자, 그러면서 아무리 아픈 애라지만 너무 심한 말을 하는구나.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상당히 좀 우매한 지금 모습, 성격을 보여주고 있네요. 죄송해요. 하지만 어쩜 그 많은 나라를 단 한 번도 의심이 없이 보내셨어요? 자, 이렇게 무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냐 이거야. 넌 그렇게도 무섭니? 이리가 그랬더니 오히려 이리가 있다고 믿었던 때가 좋았어요. 그때는 숨기라도 했으니까요. 자, 하지만 땅이 엎드려 아늑하게 느껴졌고 지금은 이리 때가 없으니까 외려 엎드려 할 아무 소용도 없고 자, 양철북도 쓸모가 없다는 걸 알게 됐고 제가 본 그 사실만을 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자, 지금 진실을 알고 난 뒤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가 갈등을 일으켜서 마음이 더욱 괴롭다고 했으니까
자, 바로 이 부분에 바로 역설법 보이네요. 자, 일 있다가 있다고 믿었던 때가 좋았다 그랬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일 때가 있을 때는 이건 정말 더 공포심이 지금 조장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외려 지금 현재의 상황에 보니까 그 일이 때라는 것은 없다는 걸 알고 나니까 외려 그게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역설법. 자, 오른쪽에 내려가시면 자, 오시면 자, 촌장은 사회 통제를 위해 일이 때 자, 없는 일이 때를 만들어 놓고 공포심을 조장했고요. 자, 파수꾼 다는 그것을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심부름은 바로 감춰야 될 진실인데 자, 반대로 파수꾼 다의 입장에서는 밝혀야 될 진실이 되겠고요. 자, 양철북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조장한 도구가 된다면 자, 파수꾼단은 그것을 기만하는 도구 정도로 보고 있네요. 자, 밑에 해설자 촌장이 되어 자, 1인 2역을 하는 부분이네요. 자, 검은 옷차림을 하고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에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을 합니다. 자, 겉으로는 지금 되게 사람이 착한 척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절대 권력을 유지하려고 거짓말을 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거짓된 인물을 우리는 위선적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촌장이 지금 등장을 해서 파수꾼 나와 지금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되겠고요. 자, 자기가 여기 추억을 더듬으러 왔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 황야에는 내가 자, 어린 시절 야생 딸기를 따러 오곤 했을 때 그때 무섭지도 않았나 봐요. 여기저기 덫이 깔려 있고 막로에서 파수꾼이 외치는데도 난 딸기를 따기 위해 열심했다는 걸 봐서 자, 촌장 자신도 어린 시절에는 이리떼의 존재를 믿지 않았으면 이땐 왜 딸기를 따러 그 울타리 밖으로 막로 밖으로 나갔단 말이야 지금. 자, 그렇다면 이거 믿지 않았었단 말이야. 그 즐거웠던 옛 추억, 오늘 아침 나는 그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편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편지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자, 결국 이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펴는 거니까. 자, 오른쪽. 자, 편지에 담긴 내용에는 당연히 자, 무서운 일이 때는 없고 아름다운 구름만, 평화로운 구름만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옛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편지라고 표현했으니까 자, 편지 내용을 의도적으로 지금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잘 오셨다고 얘기했고 오랜만에 뵀더니 흰머리가 많이 생겼다고 그랬고 파수꾼 나도 지금 자, 촌장님이 많이 늙었다고 얘기하는데 자, 이걸 통해서 지금 오랫동안 지금 이 독재 권력 체제가 유지가 됐었고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파수꾼 나는 그 어떻게 자, 맹목적으로 그 독재 권력을 하수인으로서 살았단 말이야 지금. 자, 오다 보니까 저쪽에 이디가 덫에 치여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도 거짓말을 치고 있네요. 자, 이건 왜? 파수꾼 다와 단둘이 이야기를 위해서 지금 거짓말을 칩니다. 자, 왜? 빨리 파수꾼 다, 진실을 알아버린 파수꾼 다를 어떻게든지 다시 회유를 시켜야 되니까 자, 그래서 지금 파수꾼 나를 자, 다른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합니다. 자, 아래로 내려오시면 자, 저쪽이요. 저쪽 찔레 덩굴 미친 건가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파수꾼 나가 퇴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촌장은 편지를 꺼내 다에게 보여주면서 자, 이거 네가 보낸 거니? 네. 자,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그랬는데 정말 고마울 리가 없어요. 왜? 하마터면 지금 자기의 독재 권력 체제가 지금 무너질지도 몰라. 자, 그렇다면 이것은 반대어법을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반어법입니다. 자,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운반이 이 조중에 이것을 읽어본 모양이더라. 자, 그리고 이리 때는 없고 자, 신구름뿐이라는 진실을 사람들한테 지금 떠벌려고 말았대요. 자, 그래서 조금 후에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래. 자, 그리고 그것은 너희 탓은 아니고 넌 나 혼자만 와 달라고 하지 않았니? 자,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 자, 청하지 않은 그런 손님들이란 말이야. 더구나 어떤 사람은 도끼까지 들고 올 거래요. 자, 도끼는 왜요? 그랬더니 이리 때는 없고 흰 구름뿐이라는 것을 자, 외치면서 그 성난 사람들이 자, 와가지고 오직 그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면 난 너와 함께 저 딸기를 따러 가고 싶은데 자, 지금 파수꾼 달을 지금 회유하려고 하는 거죠.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 때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에 의대에 작은 딸기가 있었다. 자, 지금 없는 지금 이리 때가 있다고 지금 팻말을 세워놨네요. 자,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여기는 권력자가 바로 여기는 마을 사람들 같은 민중들을 지금 속이는 그 수단이 되는 게 바로 이 팻말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게 지금 있는데 바로 이 소재들입니다. 자, 소재의 의미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도끼는 여기서 촌장이
진실을 밝히려는 파수꾼 다에게 겁을 주기 위해 끌어들인 소재.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은근하게 어떻게 위협을 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딸기는 지금 진실이 은폐되고 왜곡되는 곳에서 자라는 자, 부정한 대가. 자,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또 권력자들이 독점하는 특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랫부분에 촌장님은 이리떼가 무섭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촌장은 없는 걸 왜 무서워하냐. 자, 이미 지금 뭐가 없다는 것. 자, 이리떼가 없다는 허상이라는 것을 촌장도 이미 잘 알고 있단 말이야. 그걸 속였던 거예요. 아니, 그걸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저 모든 사람들에게 덫을 보러 간 파수꾼들에게 왜 말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 말해주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이다. 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지금 펴고 있죠. 바로 이 독선적인 어떤 성격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겠네요. 자,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자, 체제를 안정을 내세워서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잘못됐다. 자, 이렇게 지금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때가 몰려온다. 그 헛된 두려움 때문에 시달리는 게 그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고. 자,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 작품이 지금 창작된 것이 언제? 1974년에 발표가 됐다면, 자, 1972년에 군사정부, 바로 박정희 정부가 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되고요. 자, 국회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자, 그리고 10월 유신 헌법을 지금 단행을 하게 되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바로 양심적인 지식인, 바로 이 파수꾼 다과 같은 인물들은 이에 저항하며 민주화를 요구하게 되죠. 자, 그런데 자, 순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리 때는 지금 처음부터 없었다 얘기를 해요. 자, 없는 걸 지금 두려워하는데 그게 뭐가 지금 나쁘다는 거냐? 자,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고 마을은 늘 안전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사람들은 늘 단결을 했고 그리고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 질서의 의미. 자,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바로 명분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이 질서가 되겠죠. 말로는 질서를 지켰다, 질서를 유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결국 누구? 바로 권력자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질서 너 그게 뭔지 알긴 아니 하면서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게 마을을 지켜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하지만 충직한 파수꾼들한테는 미안하긴 해. 왜 쓸모없는 덫을 보살피고 양철북을 요란하게 두들겼으니까. 하지만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수는 없대요. 자,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고귀한 희생이라 볼 수 없어요. 거짓을 이용함을 자, 그것이 쓸모가 있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 바로 이 파수꾼들의 희생을 고귀하다고 지금 끌어들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신다면 자, 오른쪽에 촌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근거는 자,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사람들을 위해서 고귀하게 희생한 것이다. 자, 이 두 가지 근거를 내세웠고요. 자, 촌장의 이중성이 드러나네요. 표면적으로는 이해심이 많고 그다음에 침착하고 정중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 이것은 결국 이 사람을 잘못 파악한 거죠. 바로 이면적인 거. 권력을 유지하려고는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는 인물. 그리고 진실을 자, 왜곡시킵니다. 자, 다시 보면 자, 난 내가 이런 것들을 해서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그 진실만을 만약에 다른 사람들한테 다 떠벌린다면 그 고집하겠다면 자, 모두 허사가 돼버린대요. 자, 그리고 어떻게 마을은 결국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파수꾼은 늑도로 헛북이나 친 것이 되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대요. 얘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지 않겠지?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흰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걸 지금 마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겠다고 하고 마을 사람들이 온다면 저는 막루에 올라가서 외치겠대. 뭐라고? 자, 진실을 밝히겠다 이거야 지금. 자, 오른쪽입니다. 자, 이리떼와 흰구름은 각각 무엇을 상징하느냐 물어봤죠. 자, 이리떼란 거짓된 것이고 그리고 공포의 대상이면서 권력 유지하기 위한 가공된 적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여기는 이리떼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어떤 허상이 불과합니다. 자, 흰구름은 진실 또는 평화 또는 아름다움 이런 여기에 해당되는 자, 이것이 바로 파수꾼 다가 밝히고자 하는 진실이 되는 거니까 사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에 대해 뭐라고? 잠시 침묵이 흘러갑니다. 자, 지금 파수꾼 다가 지금 촌장이 어떤 저기에 넘어갈 줄 알았더니 넘어오지 않는단 말이야. 자, 촌장은 잠시 당황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자, 또 겉으로는 웃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침착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자, 경험이 많고 바로 교활한 바로 촌장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부분. 그게 뭐냐? 있지도 않은 걸 그 황야에 가득 길러놓고는 마을의 가시 울타리를 둘러놓고 막루도 세우고, 자, 그다음에 양철북도 두드렸고,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 떨기도 하고. 자, 이런 거짓 놀이에 익숙해졌는지 모른다만 나도 알고 있어. 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걸. 자, 자기 나름대로 뭐를 인정하려고 해요? 자기는 이 모든 것이 쓸모가 없는 헛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자, 하지만 자, 그래서 파수꾼 다는 다시 막루에 올라와서 그런 촌장님이 진실을 외치라고 얘기하지만, 자, 그래, 외치마. 자, 하지만 이 사람은 절대 외치지 않아요. 자기 독재 권력이 지금 무너질 테니까 거짓말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됐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러나 그것이 잘 될까? 흰구름, 허공에 뜬 것만 가지고 마을이 잘 유지가 될까? 오히려 이리 때가 더 좋은 건 아닐지 모르겠다. 기사 다시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뭘 망설이냐고 물어봤고, 아니야,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자, 겉으로는 온화한 얼굴에 혀가 날름.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잘 기억해놔야 할 부분입니다. 혀가 날름 나오는 이 부분은, 자, 겉으로는 되게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독재 권력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바로 촌장의 어떤 성격, 바로 이중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은 도끼를 가지고 들고 온다잖니. 막루를 부숴버릴 테고, 자, 그리고는 더 화를 낼 거야. 아마 날 죽이려고 할지도 몰라. 자, 그럼 뭐냐? 지금까지 이리 떼게 물려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자, 바로 흰구름의 진실이 밝혀지는 첫날, 자, 바로 이런 사진이란 비극이 일어날 거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결국 누구에게? 파수꾼다에게 자꾸 위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진이라고요? 살인이지. 자, 난폭하게 생각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끼에 찍힌 나의 모습을 자기가 지금 파수꾼다가 진실을 외쳐버리면, 자, 결국 촌장은 결국 이 마을 사람들한테 결국 살인을 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가 샘솟듯 흘러내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끔찍한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바로 파수꾼 다에게 불안감과 그다음에 동정심을 자극하고 있네요. 너는 내가 그런 꼴이 되길 바라고 있지?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그럼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겠니?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리 때를 만들었던가 그걸 알려줘야 돼. 그들도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말할 틈이 없다. 그 시간이 없다 이거야. 넌 흰 구름이라고 외칠 거고 사람들은 분노하게 될 거고 도끼를 휘두르게 될 거니까. 자, 그럼 나는 죽게 되겠지? 자, 예, 내가 본 흰 구름 있잖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는 거 없는 거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파수꾼다를 지금 불복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인 말이 깔려 있네요.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고 싶다고 했더니 아니야, 넌 내가 지금 피를 보고 자 싶은 거야. 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계속 억지를 부립니다. 자,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고 그러는 거지? 자, 넌 내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그 진실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네요. 자, 이러면서 파수꾼 다의 실천 의지를 지금 꺾으려고 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자, 더욱 괴로워하는 파수꾼 다를 껴안으면서 자,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구름이라고 외칠 테니까 진실을 말하겠다. 자, 타협안을 제시를 했고요. 상당히 지금 용이 주도한 성격을 갖고 있네요. 자, 꼭 약속하시는 거죠? 자, 결국 이 부분에서 결국 촌장의 뭐에 넘어가 버렸어요? 계략에 결국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그 윗부분에서 파수꾼다가 괴로워했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 그 이유는 자, 여기 왼쪽 부분입니다. 자, 지금 당장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파수꾼단은 괴로워하고 있네요. 자, 등장인물 전체적인 어떤 성격들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시대가 지금 1970년대에는 군사 독재 체제라고 했었고요. 자, 이걸 위해서 지금 명분을 지금 자, 어떤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자, 지금 진실을 말하는 언론이나 단체들을 지금 탄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진실을 감추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현실을 반영해서 등장인물을 우의적으로 형상화한 작품. 그래서 이 첨장은 결국 바로 독재 권력자, 파수꾼 다는 나약한 진실인, 결국 파수꾼 나는 바로 맹목적인 추종자, 바로 하수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지금 상징적, 우의적으로 형상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내려가시면 자, 하강 부분입니다.
자, 파수꾼 나가 들어오는데요. 파수꾼 나가. 자, 또 허쳤다 얘기를 하고요. 워낙 교활하다. 자, 없는 것을 계속 찾고 있는 이 파수꾼 나가 되게 좀 우매하네요. 어리석어 보입니다. 자, 촌장은 다음에는 꼭 잡히겠죠. 자, 결국 또 헛된 희망을 또 심어주고 있습니다. 자, 미안합니다. 이번에 잡았더라면 그 껍질을 촌장님한테 선물하고 싶었는데, 자, 결국 촌장에게 지금 아부를 하는 나의 모습이 보여지고요. 받은 거나 다름이 없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촌장이 안겨있는 달을 가리키며 그엔 조금 몹시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열이 있는 것 같군요. 자, 담요를 닦지 않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자, 2만 원대면 나이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앓는 병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 병이란 자, 권력과 통치 질서에 대한 비판과 진실을 향한 어떤 열망, 이 자체를 병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네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은 자, 관객석을 향해서 나아가 지금 외치는 장면인데요. 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관객석 쪽을 바라보고 웬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국 누가 되는 거야? 관객인데 여기 극 중에서는 지금 모두 여기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 있는 마을 사람들로 지금 여기서 가정을 합니다. 자, 이것도 바로 뭐가 될까요? 연극의 어떤 제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간적으로 지금 협소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여기다 동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관객을 지금 마을 사람들로 설정을 했습니다. 공간적 제약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오른쪽 볼까요? 자, 관객들이 마을 사람들이 되어 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바로 이것은 등장인물의 어떤 수의 제약을 극복하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 자, 여기다 정리해 놓으면 이때 제약이란 바로 공간적 제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관객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하게 되겠고요. 관객 스스로가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나도 여기 있는 이 파수꾼 나나 이런 사람들처럼 결국 이런 독재 권력을 지금 정당하다고 믿고 살진 않았나? 자, 여기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촌장입니다. 자, 관객들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해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자, 빙긋 웃고 있는 식량 운반인. 자, 이해가 틀림없죠?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리 때인지 아니면 흰 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해 들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거짓말에 지금 동참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식량 운반인은 촌장의 역할도 하고, 자, 그 다음에 해설자의 역할도 하는 1인 다역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자, 파수꾼 답니다.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왜? 자, 진실을 알매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자, 그것 때문에 지금 괴로운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자, 막루를 향해 걸어가는 파수꾼다의 심정은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울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진실을 지금 숨겨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괴로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파수꾼 나가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걱정이 된다. 넌 이리 때란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겁쟁인데, 자, 막루에 올라가서 엎드리면 안 돼.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널 보러 오지 않았니? 자, 이게 영광이야. 자, 자부심을 가져. 자, 이 뒤에 말이다. 넌 너 자신이 파수꾼임이라는 것을 자랑해야 한다. 알았지? 이렇게 했는데, 자, 결국 진정한 의미의 파수꾼이 아니라 바로 권력 하수인으로서의 파수꾼. 바로 여기서는 자, 여기서 자, 파수꾼 달을 결국 이렇게 권력의 하수인으로 지금 만들어 버리려고 하네요. 자, 물론 이게 파수꾼 나는 의도적인 건 아니었고 자신도 정말 지금 이리 때가 있다고 믿고 거기에 대해 지금 파수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인물이니까. 자, 그만 올라가게 하십시오. 자, 긴 침묵. 자, 올라가서 지금 파수꾼 다는 내적 갈등이 지금 빠져 있네요. 자, 오른쪽 부분에 촌장의 권력이 유지되는 이유는 바로 권력자의 어떤 욕망, 교활함과 위협이 좀 따랐고요. 자, 그 다음 대중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가공적 적을 만들어 버렸어요. 자, 1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권력자에게 속거나 맹목적으로 권력자를 지지하는 세력인 하수인들이 존재했다는 것. 자,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권력이 유지가 되고 독재 권력이 유지되고 강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문단입니다. 이리 때다. 결국 파수꾼단은 결국 누구한테 넘어가서 촌장의 회의에 넘어가고 말았네요. 자, 그리고 권력에 굴복을 했고 하수인으로 결국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파수꾼 가해의 손이 번쩍 들려지고 그도 외쳤고, 자, 양철복을 두드리고, 자, 그 북소리는 결국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자, 북소리가 중지가 되고 이리 때가 물러갔다고 지금 얘기를 하네요. 자, 촌장, 자, 주민 여러분, 이것으로 진상,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 흰 구름은 없으며 이리 때뿐이라고. 자, 다시 결국은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있네요. 자, 이 막루는 영구히 유지가 돼야 되고 양철북도 계속 쳐야 됩니다. 자, 결국 이걸 통해서 자, 파수꾼 다와는 아까 약속을 했는데 자, 그것이 모두 다 거짓말이 돼버렸네요. 자, 촌장의 바로 이중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잠시 여유가 있으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마을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을 광장에 모이래요. 자, 그리고 아까 수다쟁이인 지금 운반인 이걸 처벌을 논의하자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 있는 이 운반인은 결국 진실을 전파한 무고한 사람이죠. 얘는 아무 죄가 없단 말이야. 자, 근데 이 사람을 지금 처벌을 함으로써 자기의 독재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고 해요. 이리때가 여러분을 물어뜯으러 옵니다. 자, 다시 공포심을 주장하는 장면인데 자, 촌장의 어조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파수꾼 다를 설득하고 애원적인 어조를 썼는데 자, 이 부분에서는 지금 외려 영구히 이 막루가 유지된다,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상당히 단호하면서 냉정한 어조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지금 상당히 지금 아이러니한 상황, 반어적 상황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데요. 자, 들판 너머에는 흰 그루만 있을 뿐인데도 허구의 이리떼에 대한 공포 속에서 마을 평화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 자, 없는 이리떼를 무서워하며 사람들은 마을 평화가 지금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실제는 독재 권력이 더 공고히 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여기 파수꾼 다도 마찬가지 교묘한 촌장의 말을 듣고는 설득당하고 진실을 은폐하는데 동조하고 맙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아이러니가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자, 여기서 촌장은 다시 파수꾼 다를 한쪽으로 지금 불러가죠. 자, 한같이 외진 곳으로 지금 불러가서는 너한테는 안 됐지만 넌 이곳에서 일생 평생 동안을 여기서 보내. 자, 상당히 단호하고 냉정한 태도로 변했고요. 바로 파수꾼 다에 대한 보복, 진실을 지금 알리려고 했던 더 나아가서 결국 자기의 독재 권력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파수꾼 다에 대한 보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파수꾼 다는 자, 지금 동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도 당당하지는 못하고 있네요. 자, 왼쪽 봅니다. 촌장이 파수꾼 다를 대하는 태도가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자, 파수꾼 다가 결국 진실을 밝히는 대신에 거짓을 말했기 때문에 자, 결국 자신의 목적은 달성이 됐어.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파수꾼 다가 다시 아니에요. 아까 했던 말 거짓말이고요. 진실은 구름대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자, 결국 마을 사람들은 외려 여기는 파수꾼 다를 거짓말쟁이로 볼 거란 말이야. 자, 아랫부분에 지금 바람 소리가 지금 거칠게 들어오는데 자, 이 상황은 바로 외부의 폭력적 분위기와 내면의 혼란스러움을 같이 보여주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실 왜곡된 사이 어두운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파수꾼 다에게는 바로 암울한 정서를 지금 드러내게 되겠죠. 자, 촌장, 난 저 사람들이 싫어. 내 마음은 너와 함께 딸기딸기에 있다. 넌 내 추억이야. 자, 너에게는 늘 그리웠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이상에 대한 그리움을 자극하는 말이긴 하지만 자,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대중들을 결국 어떻게 하는 거? 현혹하는 거. 자, 말도 안 되는 걸 예를 지금 어떻게 끌어들이는 그런 대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너무 쓸쓸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자리꼬라 그리고 그다음 마지막 부분에 다시 양철국을 치던 내 모습이 멋지 않았던가요? 자, 또 아부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자, 바로 여기에 대한 어리석은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촌장과 파수꾼 나는 퇴장을 하고요. 자, 바람 소리는 계속 거칠게 들어옵니다. 자, 여기에서 파수꾼 다는 조용히 양철국을 두들면서 이리떼라고 외치고 있네요. 자, 완전히 지금 독재 권력 체제에 지금 순응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전락한 나약한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막이 내리네요. 자, 위에 올라가시면 파수꾼 다의 심리적 변화입니다. 극초반에서는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자, 문제의식을 가졌던 인물이지만 비판의식을 가졌었단 말이야. 극중반에서 자, 촌장의 계략에 결국 휘말려서 심리적 혼란을 겪게 되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결국 회의에 넘어가서 자, 지배자의 논리에 순응하고 말아버리죠.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정리하기 부분인데요. 자, 부분에서는 자, 파수꾼 다가 결국 전체의 진실을 알아버리는 그리고 촌장에게 알리는 편지를 썼죠. 자, 촌장이 지금 이리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자, 촌장은 마을의 단결과 유지라는
질서 유지라는 자, 자기 나름대로 어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워서 자, 결국 파수꾼 다를 회유하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수꾼 다는 마을 사람들이 거짓을 외치고 있고요. 자, 망루에 격리된 삶을 살게 되네요. 자,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파수꾼에게 진실을 대하는 인물의 태도인데 파수꾼 다는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진실의 내용은 무엇이냐? 자, 결국 이리 때는 존재하지 않고 자, 여기 평화롭고 아름다운 흰 구름만이 존재한다는 것. 이거 알고 싶은 내용이었겠고요. 자, 각각 진실에 대한 태도가 다른데요. 촌장은 독재자이며 권력자예요. 자, 진실을 은폐하고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장하려 하겠고요. 자, 파수꾼 나는 거짓을 진실하고 굳건하게 믿고 있는 자, 하수인. 자, 그 다음에 진실을 밝히려 하지만 끝내 촌장의 위협과 회유에 넘어가고 마는 바로 이 파수꾼 다는 바로 나약한이란 전제 조건을 붙여야 되겠어요. 나약한 지식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가면 촌장의 성격인데요. 자, 진실을 숨긴 까닭을 묻는 파수꾼 다에게 촌장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자, 말해주지 않는 것이 외려 좋다고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질문 2. 파수꾼 다가 진실을 밝히는 걸 막기 위한 촌장은 어떤 태도? 자, 동정심과 공포감을 유발했죠. 그리고 상대방을 지금 회유하려 합니다. 도끼 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촌장이 진실을 알려주지 않는 까닭은 무엇 때문에? 바로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본다면 여기 촌장은 교활하면서 독선적이고 그다음에 위선적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각각 촌장과 파수꾼 다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결국 무엇이냐 이건데 자, 결국 서로 두 사람이 대화를 통해서 자, 촌장은 거짓을 내세워 유지하는 질서, 바로 독재 권력이 되겠고요. 그다음 거기에 비해서 파수꾼 다는 진실을 밝혀 찾게 되는 바로 평화와 아름다움을 지금 이것을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가치를 본 거죠. 자, 이번에 가시면 인물 간의 갈등인데 갈등 원인은 결국 자, 이게 진실, 이리때라는 것 있지도 않은 이 존재를 밝힐 거냐 말 거냐 때문에 갈등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촌장이 결국 이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 갈등 해소 부분에 파수꾼 다가 결국 촌장의 논리에 굴복을 하고 맙니다. 자, 그리고 또 거짓을 외치고 말았죠. 자, 전체적으로 이 작품의 주제는 자, 위협과 기만을 유지하는 권력에 대한 풍장, 자, 진실을 향한 열망과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적 비극, 그다음 무비판적인 권력 추종에 의해 잘못된 권력이 강화되는 사회 구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작품은 시나리오입니다. 자, 시나리오는 영화의 대본이 되겠죠. 자, 아까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건 우리가 시곡이라고 했어요. 연극의 대본이었고, 자, 이 작품에서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씬 넘버, 장면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바로 이게 시나리오, 영화의 대본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앞부분 줄거리 먼저 보고 가시면 자, 음악 감독인 유일한이 자, 규모가 작은 뮤지컬을 전전하던 중 우연한 기회로 뮤지컬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서 수상만 하게 된다면 유일한은 본인이 지금 어떻게 명성을 얻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의 소년인 영광과 팀을 이루게 되는데 노래 실력이 뛰어난 영광은 시청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게 되고요. 그러나 제작자는 영광이 주인공이 될 것을 꺼립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이 영광이가 지금 다문화 가정의 소년, 그러니까 혼혈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뮤지컬의 내용은 어떤 거냐? 어떤 조선 왕에 대한 어떤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오디오를 지금 오디션 프로그램을 주최한 이 방송국 입장에서는 지금 결국 조선의 왕이 될 그 인물이 주인공이 지금 어떤 혼혈이라는 것을 지금 꺼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떤 나름대로 차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그에게 결승전을 포기하라고 지금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라는요, 뜻하지 않게 지금 뭘 속이게 됐냐면, 자, 거짓 학력을 위조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는 방송국 측에서는 바로 유인하게 뇌물도 먹이고, 혹시라도 지금 끝까지 지금 영광이를 그 뮤지컬 오디션에 계속 세우겠다면 결국 어떻게 하겠대? 이란을 약간 협박을 합니다. 그걸 폭로하겠다고 거짓 학력을. 자, 왼쪽에 갑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시나리오에서 보면 바로 이 상황에서 지금 주제가 우리의 어떤 차별,
자, 지금 뭔가 인종차별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편견에 대한 어떤 비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 세상의 편견에 대해서 맞서 끝까지 도전하는 스승 바로 누구 의란과 그의 제자인 바로 영광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자,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어떤 편견과 편견에 대한 비판 의식을 보여주네요. 자, 대기실에 온 지금 유일한이 자기가는 결승전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자,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왜? 학력을 위조했대요. 자, 지난 자기의 과거가 어떻게 허세와 그다음에 탐욕적이었다는 것을 지금 인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기는 이 맨해튼 학교라는 곳은 가본 적도 없고 이 트라이언이라는 선생도 만나본 적도 없대요. 자기가 존경하는 작곡가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자,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국 학력을 위조하게 돼버렸고 자, 근데 그 모든 것은 변명에 불과하고요. 맞습니다. 저는 가짜예요. 하지만 영광이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그 아이가 무대 위에 못 올라갈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자, 지금 다문화 가정의 아이라는 이거 하나의 이유만으로 자, 무대에 올리지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바로 영광의 실력을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자, 자기의 어떤 학력 위조까지도 다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 폭로하겠다 이겁니다. 자, 구상무가 지금 유일한을 지금 어떻게 해요? 회유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어디 파수꾼에서의 그 촌장과 같은 인물이 바로 구상무네요. 누구보다 노력했고 누구보다 재능이 많고 지금 시청자들도 저 아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요? 자, 나중에 이 영광이도 크면 나라를 지킬 군대에 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할 건데 그럼 똑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왜 조선의 왕도 할 수 없냐? 이거야 지금 그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뮤지컬의 역할. 자, 그 다음에 넌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 자, 이런데 자, 구상문은 계속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고요. 자, 그럼 제가 기자들한테 가서 김영광 결승전 못 올라가게 하려고 JM에서 이 소속사에서 돈 주고 협박하고 매수한 거 다 얘기해도 된 거죠. 자, 이란이도 지금 강하게 나가고 있네요. 자, 그리고는 그 자기 뇌물을 받았던 돈 봉투를 꺼내서 바닥에 내던집니다. 자, 바로 물질적 유혹을 결국은 끝내 뿌리치게 되고요. 자, 저는 매장시키세요. 자, 자기는 사회적으로 매장돼도 좋다고 얘기합니다. 단 영광이만큼은 결국 오디션에 좀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 자, 이렇게 계속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자, 아래 내려가시면 제시된 인물에 대한 그 갈등은 어떤 갈등이냐. 자, 이란과 그다음 구상무 간의 갈등이 드러나는데요. 자, 갈등의 내용은 가정 출신 그 다문화 가정의 어떤 소년이 우승을 해서 뮤지컬 주인공으로 캐스팅될 걸 꺼리는 이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파수꾼은 바로 극갈래였습니다. 자, 두 작품을 지금 똑같이 갈래 입장, 바로 극갈래 입장에서의 어떤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에 대한 의한 어떤 공연을 전제로 한. 자, 그래서 아까 우리 파수꾼은 무대 상영을 전제로 했다면 조금 전에 했던 마이 리틀 히어로는 바로 영화 상영을 전제로 합니다. 자, 갈등을 다룬 문학이고요. 소설뿐만 아니라 자, 극갈래들도 다 뭐에 들어가요? 갈등을 다룬 문학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보이네요. 자, 극갈래는 여기 서술자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사건이 전개되고 등장인물의 어떤 성격이 표출이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대사와 그 다음에 지시문을 통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막 진행이 되는 현재 시제를 쓰고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 되겠네요. 자, 파수꾼의 일부분을 영화로 지금 개작을 하려고 해요. 자,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그랬는데 자, 관객석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했어?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자, 마을 사람들을 지금 뭐로? 자, 이 관객으로 설정을 했던 부분인데 자, 이것은 아까 연극에 얘기했던 공간적인 제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영화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때 마을 사람들을 관객으로 대체하여 등장을 했겠지만 이것은 파수꾼은 자, 영화라면 엑스트라 배우들을 동원해서라도 마을 사람들이 그 실제로 등장하는 그 장면을 바꿨을 거야. 자, 또한 촌장과 운반이를 동일한 배우가 연기하는 1인 다역을 하게 했었는데 자, 이걸 영화로 바꿨다면 촌장과 운반이를 각기 다른 인물, 배우로서 연기나 촬영을 했을 겁니다. 자, 소단한 마무리 들어갑니다. 자, 극갈래는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사건과 갈등을 직접 보여주는 문학 양식이라고 했었고요. 자, 하이갈래로서 가면극, 인연극,
그 다음에 창극, 희곡, 시나리오, 드라마, 대본 등이 다 하위 갈래에다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곡입니다. 이거는 연극의 특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시나리오와의 차이점은 바로 뭐야? 장면 표시가 있느냐 없느냐야. S샵이 있었죠 아까? 자, 바로 이 S샵은 지금 여기 시곡에는 이게 없습니다. 시나리오만 있고요. 자, 시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자, 연극을 공연하기 위한 연극 대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서술자는 없다고 그랬어요. 자, 등장 인물과의 사이의 갈등과 세계의 대립 등을 보여주고요. 자, 해설, 그다음에 대사, 지문, 해대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자, 대사와 행동을 통해 현재형으로 진행되는 문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랫부분에 이 갈등 구조를 통해서 결국 부정적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단어 중에서 여러분들, 자, 어떠한 진실이나 이런 것들을 숨기는 것, 덮어 감추거나 가리는, 숨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자, 이거 은폐란 말을 씁니다. 은폐. 자, 이 은폐란 말은 가리어서 사람이나 어떤 신체 이런 것들을 우리 가리어 숨기는 걸 은폐라고 하는 거고요. 자, 감추다라는 자 우리말을 자 한자로 쓰게 되면 어떻게 여기 이 작품에서는 바로 어디에 이렇게 은폐란 말을 쓰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파수꾼 작품 정리 마치겠습니다.